교육청 모의고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겠지만 선생님이 3, 6, 9 수능 뭐 요런 큰 시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얼굴을 직접 비추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4월, 7월, 10월 이런 모의고사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선생님의 해설을 일일이 다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긴 하지만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 얼굴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단 몇 문제만이라도 해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전 문항을 해설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항을 해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총평을 따로 뭐랄까 학생들한테 온 거를 보면 본인들도 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고 느꼈던 뉘앙스들이 많이 느껴져요. 선생님 좀 쉬웠죠? 막 이러면서. 물론 어떤 친구는 그 와중에 자기가 평소에 받던 점수에 비해서 잘 받아서 그런 거를 묻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쉬웠다는 걸 알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물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점수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쉬움이 없어야 된다.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모의고사의 시점 자체가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뭐 내신 아니에요. 정시러예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고사는 상당히 비장들 하거든요. 한참 피치를 올려야 될 시점이고 뭐 일주일 앞둔 학교들도 있고 진짜 3일 앞둔 학교들도 있고 한 2, 3주 정도 앞둔 학교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찌됐건 간에 빨리 그냥 잊으시고 지난 시험이니까 그냥 자기가 반복된 주제들을 3월과 비교해서 틀렸다면 그거 정도 체크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쭉 봤어요. 어떤 거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그냥 이런 유형들은 그대로 좀 해두자라는 것과 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6번 문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이건 현장에서 선생님이 만났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도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본인들도 아쉽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 뭐 12번 그다음에 13번 14번 이런 문제들을 틀렸는데 어느 한 파트로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한 파트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6번도 정답률이 낮았다. 카레스트 문제와 관련한 것도 그런 것도 보면서 뭐랄까 학생들이 대체로 예외인 친구들도 있지만 개념을 한 번 하긴 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2회독, 3회독 이렇게 돌아가면서 완벽히 자기 걸로 몸에 익은 건 아닌 거지. 그런 특징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너무 쫓기지 말고 5월 달에 이제 시간이 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도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한번 좀 추스려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아이고야. 여러분들 정답률 낮았던 문제와 선생님이 풀어주고자 생각을 했었던 문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있는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지가 않았고요. 2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5번 문제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환경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바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바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한 해결을 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막 한 사람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염화플로리나 탄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존층 파괴고 이런 거는 남반구에서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네, 조금 다르게 써야겠구나. 그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열대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건데 1번으로 한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람사르 협약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왠지 그거 같은 거야. 근데 얘들아 람사르 협약은 여기도 써있지만 습지 보호협약인데 선생님이 개념을 할 때 극단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정답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답선지로 많이 준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세계질에서 습지와 관련한 것들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1번을 한 친구들은 불안한 거야. 답이 한눈에 딱 안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에이 조금 낯선 거, 익숙치 않은 거 그걸로 답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조금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기도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습지 바다 한가운데요. 바다 한가운데 물이지 무슨 습지야. 그냥 물이야 물. 그래서 아닌 겁니다.
6번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고 연락을 온 친구들도 좀 틀렸던 문제들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평가원에서 실전에서 많이 본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자료 측면에서.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어떤 한 지점을 점으로 빵 찍어놓고 기울을 묻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적을 체크해놓고 묻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접근을 해보면 가는 바닷가 쪽 지중해 쪽에 닿았으니까 CS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달을 둘러싸고 나가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가 누가 되냐면 스텝 가운데 있는 다가 B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가의 수목 농급이 이루어진다. 맞는 이야기죠. 그쵸? 지중해성 기후니까. 2번 선지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가 나면 골치 아픈 거야. 나가 스텝이니까 다녀왔던 가축 사육도수가 어때야 돼? 많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다보다 막 이런 말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가 스텝 지역이니까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보다 나는 뭐 이게 아니라 다보다는 다는 나보다 그렇게 사육특수가 적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좀 아쉽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가 온대기후 지역이고 해안 지역이니까 훨씬 더 살기가 편해서 가 쪽이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나일강 주변인데 여기 외래하천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외래하천 요런 데 주변이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외래하천 주변이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주변에 대추야자와 밀을 재배한다는데 대추야자는 건조 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작물이고 기름야자랑 구분을 해야지. 그리고 밀은 건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친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선지는 소위 말하는 사헬 지역과 관련한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사막화의 원인과 관련한 이야기고 사막화는 사막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기후적으로 말을 하면 여기에 표시된 주로 스텝 지역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셨고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정답률이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그래도 자료에 대한 준비는 잘 돼 있네. 그 생각을 했는데 둘 중에 뭘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건 온실가스인데 우리가 보통 대기오염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석탄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오염물질이 아니라 온실가스라서 지금 여기서 부교하는 거는 유탄천 화석에너지인데 우리가 오염물질이라면 천연가스는 없다라고 해야 되지만 온실가스라서 A, B, C 중에 아직 완벽하게 특히 B, C 중에 누가 천연가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거의 0에 가까운 애는 없는 거야. 온실가스가 아닌 오염물질이었다면 천연가스는 0에 가까운 애로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왼쪽 자리에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요거 중국 보면서 그냥 A는 석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를 보게 되면 러시아의 비중 상당히 높죠. 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C가 천연가스구나. B는 석유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실 여기에 있는 4개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4위 그 4개 상위 4개 국가라고도 하지만 에너지 소비 자체가 많은 상위 국가들이에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위 국가들입니다. 1등이 누구냐면 중국이고요. 2등이 누구냐면 미국이고요. 3등이 누구냐면 인도예요. 4등이 러시아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3등까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재밌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소비도 많은데 인구 2위인 인도가 3등으로 와 있고 3등인 미국이 2등으로 와 있는 그런 것들만 조금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런 국가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낸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살펴봤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나 하자면 조금만 요거 화면 확대할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강수 편차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인 데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마이너스 쪽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가지고 건기다 우기다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 편차는 판단이 돼요. 이 자료로 계절적 차이는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건기 또는 우기의 여부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판단은 어렵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속에 나와 있는 지역, CFB 서한해양성 기후지역, 지중해성 기후지역, 그다음에 요거 CM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지. 선생님 개념 때 그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들아, 그냥 선생님은 여기서 일단 나가 여름과 겨울의 계절차가 심하기도 하고 강수에 연교차가 크게 벌어서 나를 요쪽으로 갔어. 그리고 가하고 다 같은 경우는 20도가 안 되는 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를 서한해양성 기후로 가고 달을 지중해성 지역으로도 가고 또 이때가 건기인지 우기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하필이면 여름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도하고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자료, 편차 자료는 구체적인 숫자로 평균값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건기다 우기다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넣어놨던 건데 학생들이 많이 안 틀렸더라고요.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독일이다 이런 특수한 것도 있고 사우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11번 문제에서 아프리카 국가고 누구야 이게 뭐 니제르야 말리야 차드야 수단이야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어차피 대륙별로 하나하나 있으니까 그냥 각 대륙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자연적 증가율이 마이너스 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다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독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좀만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할게. 특이한 얘기는 뭐 영국하고 프랑스 쪽인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조금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프랑스는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증가율이 플러스가 났어요. 대규 국가에서 노력을 한 결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건 뭐야?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자연적으로 혼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다를 구해봤고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가는 순 이동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순 유출이고 나는 순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가 사우디가 되는 거고 가가 상대적으로 못 사는 아프리카의 말리 이렇게 돼주는 거죠. 국가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만약 독일이 아닌 프랑스나 이런 데로 유럽 안에서도 선생님이 작년에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 이건 뭐 지금 태블릿이라 그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어렵고 유럽 안에서도 자연적 증가율이 플러스가 되는 특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걔네들을 내면 문제 난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서 보게 되면 12번은 많이 안 외웠다라고 봐야겠지. 첫 번째 보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거는 그냥 건조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건조기후, 오케이? 건조기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유수에 의해 형성된 지역입니까? 아니요 그랬지.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됐습니까? 아니요 그랬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유수가 아니니까 바람인 거고 바람의 퇴적이 아니니까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애를 골라라 라는 거야. 돌과 관련한 거지. 바로 버섯바위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얘는 선상지, 유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애고요. 얘는 호룬, 빙하의 침식작용. 이 녀석은 구조토, 주빙하 지형에서 나타난 지형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바르한, 사구,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에서 얘네들의 기후를 추론을 하고 가는 문제지. 적도에 있으니까 얘가 열대우림.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사우나래 사바나 기후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 왼쪽에 자료를 봤더니 연평균 기온이 낮은 애가 있다. 적어도 얘들아 열대기후는 연평균이 20도를 넘어. 왜냐면 겨울에도 18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다. 이거 매우 이상한 거야. 이거 거의 온대에 가까운 거야, 지금. 이거 뭐지? 위도는 다 열대기후 같은데? 그렇지. 여기가 고산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쪽이 되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가가 여기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7월 강수, 1월 강수, 여기 강수에 60에다가 선을 긋고 보게 되면 60에다 선을 긋고 보게 되면 나는 건기가 존재하고 다 같은 경우는 건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가 요 녀석이 되고 열대우림 그치? 그리고 나가 남반구의 사바나가 되시겠다.
또 남방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나가 7월 달에 강수량이 없는데 얘는 겨울에 없는 애니까 7월이 겨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선지 잘 푸세요. 이런 거. 이거 선지 할까? 선지 그래. 선지도 중요하니까. 가는 7월보다 1월에 태양의 정오의 고도가 높다. 정오는 낮 12시고요.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건 여름이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는 1월의 여름이니 즉 가는 남반구니 그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고요. 대륙성 강수의 일수가 많다라는 건 우기가 더 기니 그 말입니다. 다가 더 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가가 해발 고도가 높은 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야 이건 뭐 나하고 달을 그냥 지도에서 고르면 둘 다 브라질에 있다? 그걸 낸 거네요. 4번 선지는 좀 기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닌 위치와 연결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던 건데 일단 교과서적인 거는 최대 석유 산유국이다. 좋아요. 그리고 인구 대국이다. 뭐 아프리카 내 1등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북부와 남부의 민족과 종교의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이하게 해준 거는 이거였죠. 선생님은 노리우드라고 해서 세계 3대 영화 중에 하나로 말로 해줬던 건데 여기에 이게 등장을 한 겁니다. 바로 나이지리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엽적인 거. 그래도 뭐 자꾸 관심 갖고 봐줘야지. 저런 것들을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보는 거는 쉽지 않아. 근데 그때 들어두면 되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 15번 문제는 오로라 나왔는데 뭐 이거는 다 맞출 것 같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16번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카르스트와 관련한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는 거야. ABC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화구의 함몰의 칼데라다. 아니야. 그 다음에 이 B의 2번 니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B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용식 맞지? 그 다음에 D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다. 그러면 급경사의 화산이 되는 건데 화산 자체가 아니야. 탑카르스트 그런 것에 대한 얘기지. 이것도 틀렸고 건조 지역보다 수빈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맞아요. 녹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좀 틀리면 아쉽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쳤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밤에 지금 수업 이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 상태도 그렇고 밤에 예, 아이들 다 재워놓고 막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남은 4월 잘 보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